안녕하세요, 한서아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꿈인 이 건강한 삶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닥터 클리닉,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걱정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기가 기는 것이 좀 늦는다든지 아니면은 말이 느리다든지 가슴이 좀 철렁해지죠. 자, 이런 아이들의 발달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실 세종성모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신명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종성모 소아청소년과 발달의학센터의 신명석입니다. 네, 우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동 발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동 발달은 보통 5가지 특정 영역인 인지 영역,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영역, 언어 영역, 사회성 정서 영역, 적응 행동 영역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이 진행하게 됩니다. 아동 발달과 관련해서 뇌 발달은 우선 아래에서 위로 진행을 하는데 생명유지와 보존 기능인 본능의 뇌라고 불리는 뇌관, 다음으로는 정서의 뇌라고 불리는 변형계, 다음으로는 이성의 뇌라고 불리는 대뇌 피질로 발달을 하며 3세까지는 뇌의 기본 골격과 회로가 최대한으로 발달하고 생성되는 단계입니다. 오, 그렇군요. 3세부터 6세 무렵에는 사고력, 창의력, 판단력, 감정 등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발달하고 이후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순으로 발달합니다. 경험과 환경에 반응하여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인 신경계의 가소성은 어릴수록 좋지만 이는 일생에 걸쳐 일어나며 생애 초기에 겪는 박탈이나 비정상적인 경험에 의해 유발된 부작용은 성숙 후에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여도 쉽게 교정되지 않는데 이렇게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이 아동 발달에서 이 결정적 시기의 경험이나 자극이 아주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 시기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경험이 신경회로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뇌의 부위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부위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결정적 시기를 포함한 발달의 전 단계에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은 아이들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반응해주는 양육자가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집니다. 역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정적 시기를 포함해서 아동의 발달 전 과정의 주 양육자인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지, 언어, 운동, 사회성 정서, 적응 행동과 같은 5가지 특정 영역에서 발달이 진행되는데 이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각 항목들을 이정표라고 합니다. 발달평가 결과상 이정표가 또래 기준에서 하위 -2 표준편차 미만일 경우 심각한 발달 지연이라고 하며 2가지 이상 발달 영역에 심각한 지연이 있을 때 전체 발달 지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발달 지연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는 일반 장애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특정 영역의 발달이 지연된 상태로 치료를 통해 또래와 같은 정상 범주의 발달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료를 통해서 이 정상 범주 발달이 가능하다는 건 참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발달 장애는 특정 영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해당 부위의 발달 수준이 크게 저하되거나 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서도 관해나 재발이 없는 고정된 경과를 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발달 지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발달 지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천성 혹은 후천성 뇌질환, 말초 신경질환, 근육질환, 주상기 이상, 선천성 대사 이상, 저산소증, 감염, 염색체 이상, 영양결핍 등 기질적인 원인과 임신 중 음주 및 스트레스와 불안,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 및 언어, 감각 등의 자극과 경험 부족, 부모의 제한된 교육 수준, 미디어 노출, 정서적 문제 등
사회 경제적인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발달 지연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 발달 지연의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발달 지연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발달 지연의 증상으로는 네. 첫째, 언어 및 어휘력의 부족인데요. 성장 시기에 비해 발화가 늦거나 어휘력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스스로의 의사표현을 어려워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호작용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를 회피하거나 혼자 놀거나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어휘력의 부족과 이 소통의 어려움이 발달 지연의 증상이라면 그럼 역시나 언어적인 측면이 정상적인 발달인지 아니면 발달 지연인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건가요? 언어적인 측면이 인지나 사회성, 적응 행동 등 다른 발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달 지연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이긴 하지만 다른 영역도 같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 지연의 다른 증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달 지연의 대표적인 증상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과 행동 조절의 어려움인데요.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불안해하거나 주의 산만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지 및 학습 능력 부진을 들 수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겠네요. 맞습니다. 자녀의 학습 능력이야말로 요즘 대한민국 부모님에겐 가장 큰 화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지연의 다섯 번째 증상으로는 기기나 걷는 것을 늦게 시작하는 등 운동 능력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어떤 증상을 보고 발달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이의 성장 시기에 따라 구분을 해보자면 12개월까지 붙잡거나 지지를 해도 서지 못하는 경우, 엄마나 아빠를 포함한 한 단어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 손을 흔들어 인사하거나 머리를 흔드는 등의 제스처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못하며 눈맞춤을 못하는 경우 발달 문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성장 시기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18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인데요. 이때까지도 걷지 못하는 경우, 18개월까지 최소 10개에서 15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두 돌이 되어도 두 문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행동이나 말을 모방하지 못하는 경우, 간단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등 이런 경우에는 발달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구분은 또 있을까요? 만 2세 정도인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입니다. 매우 불분명하게 말을 한다든지 짧은 구로 말하지 못한다든지 4개 이상의 토막을 쌓지 못하거나 간단한 지시를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관심이 적거나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거나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장난감에 제한된 관심을 보인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발달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 다음 성장 시기 구분은 몇 살인가요? 다음은 만 3세 정도 36개월에서 47개월 사이의 발달 문제인데요. 제자리에서 점프를 할 수 없다든지 세발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든지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 크레용을 쥘 수가 없다든지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고 항상 매달리거나 운다든지 가족 외의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역할놀이에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세 단어 이상의 문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달 문제가 의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걱정이 정말 크시겠네요. 그럼 다음 성장 시기 구분은요? 네, 48개월에서 71개월 사이로 4살에서 5살 발달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부모와 떨어지지 못한다거나 쉽게 산만해지고 5분 이상 한 가지 활동에 집중을 못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름과 성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거나 크레용을 잡은 손이 불편해 보인다든지 옷을 벗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등의 행동에서 발달 문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발달 문제에 있어 언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 검사에서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사용 여부가 발달 문제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수용 언어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고
표현 언어는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 시기별로 구분하자면 12개월 정도에서 수용 언어로 5개에서 10개의 개체를 보거나 가리키지 않거나 표현 언어로 3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어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8개월 정도에서는 수용 언어에서 간단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간단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다. 표현 언어에서 엄마, 아빠 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입니다. 24개월 정도에서는 이름을 지정할 때 사진이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25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30개월 정도에서는 질문에 구두로 답변하거나 머리를 끄덕이거나 젓지 않는다. 명사, 동사 조합을 포함하여 고유한 2단어구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36개월 정도에서 수용 언어로 전치사나 행동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2단계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표현 언어에서 200단어 미만의 어휘를 사용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한 반향어 사용 등이 나타난다면 언어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발달 지연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발달 선별 검사는 면담, 진찰과 함께 발달 지연 유무의 판별을 간단하게 도와주는 검사로 보통 30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양육자의 보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0분이면 정말 빠르게 판별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이 발달 선별 검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법이 좀 있나요? 대표적으로 KDST,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우리나라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부모 보고식 발달 선별 검사 도구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전 연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취약전 연령인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 총 6개의 발달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결과지에서는 -2 표준편차, -1 표준편차, +1 표준편차의 값을 각각 가나 다로 기재되어 있어서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필요, 심화평가 필요 등 4단계로 검사 결과를 해석합니다. 다른 검사로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네, KCDI라고 아동발달 검사가 있는데요.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와 숫자 영역, 8개의 하위 발달 척도와 전체 발달 영역의 정보를 발달 문제를 조기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덴버 발달 선별 검사로 개인 사회성, 미세운동 적응, 언어, 전체 운동 4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서 발달 지연 의심 소견이 좀 발생하면 전문 평가 방법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네, 발달 평가를 위한 정밀 평가 도구를 사용해 보다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아동의 발달 영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연령 범위에서 평가 도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동에게 직접 시행하는 검사 도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어머니나 주 양육자의 보고에 의한 도구는 검사 상황에서 얻을 수 없는 아동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밀평가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에서 표준화된 발달평가 도구로는 대표적으로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가 있고 인지평가 도구로는 웩슬러 유아용 아동용 지능검사,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 등이 있습니다. 언어평가 도구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 취약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우리말 조음우문 검사 등이 있습니다. 사회성 및 정서행동 평가 도구로는 아동기 자폐증 평점 척도, 사회성숙도 검사, 유아 아동 행동평가 척도 등이 있으며 운동 및 작업평가 도구로는 PDMS2 등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밀평가 도구를 소개해 주세요. 먼저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발달검사로서
생후 16일부터 42개월 영유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현재의 발달 기능을 파악하고 발달 문제를 조기에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의 발달 검사 영역을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의 5가지 영역으로 확장하여 처음 3가지 영역은 아동을 직접 평가하고 나머지 2가지 영역은 보호자 면담을 통해 평가를 하여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인 발달 정보를 제공해주며 발달 문제 아동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또 다른 정밀평가 도구는요?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 사이의 유아의 인지 능력을 인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화된 개인지능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전반적인 지능, 전체 IQ와 더불어 특정 인지 영역의 지적 기능을 나타내는 15가지 소검사와 5가지 기본 지표로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등을 제공해 줍니다. 이 검사는 아동의 인지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상세히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재, 지적장애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평가 도구를 사용한 판별 방법도 있지만 임상적으로 실시하는 정밀 검사도 좀 필요한 거죠? 네, 원인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발달 문제의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검사를 의미하는데 아동의 증상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마이크로 어레이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 대사회상 검사, 뇌 영상 검사, 뇌파 검사, 청각 검사, 시각 유발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추가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발달 지연이나 발달 이상을 보이는 아동의 10에서 30% 정도에서는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해 원인 질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이전에 원인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검사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 도구에 의한 검사와 원인 정밀 검사 등을 통해서 이 발달 지연으로 판명이 된다 하면 치료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달 지연은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항상 변화하고 개조될 수 있는 능력인 가소성이 있는데 소아의 뇌는 성인의 뇌에 비해 가소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 감각과 운동의 경험입니다. 뇌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적절한 경험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뇌 발달이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뇌 발달 이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기에 뇌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치료는 뇌의 가소성을 이용하여 발달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런 치료로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감각통화치료 등의 발달 조기 충제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뇌 발달을 촉진시키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뇌 세포 간 연결들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어 뇌 발달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 발달 지연의 치료 중에서 부모나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부모와 가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발달 지연 치료의 목표는 가족들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아이의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언어 발달, 조기 인지 능력을 촉진하는 자극을 제공하며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특성은 인지 및 사회적 정서 발달 모두에 중요하므로 부모에 의한 자녀의 긍정적인 양육은 건강한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불리한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발달 지연은 조기 치료와 부모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이 치료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중요한 치료들은 가능한 조기에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며 각 아동에 따라 필요한 치료의 종류와 강도는 달라지므로 아동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발달 지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발달 지연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범주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발달 지연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주신 세종성모 소아청소년과 의원 신명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건강 조치 닥터 클리닉.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슬림, 다이어트 슬림메이드정,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르부벨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 함께합니다.